권장사항에 2층은 1층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난간만 돌려도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똑같이 올라가도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권장을 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으셨는데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단열 기준, 그 양호 기준으로 완화해서 벽체 두께를 줄이는 건 아까 양현식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석고보드하고 유리 섬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그 이제 계량식 방식으로 굉장히 벽체 두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양현식 대표님께서 조금 이따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 그 포럼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마 길이 문제도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그래서 이 돈 문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양윤식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전통 한옥에 비해서 40% 절감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공사비가. 그래서 이제 공사비하고 사실은 공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절감이 되면 사실 공사비도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 건축 대비 40%가 절감된다는 거는 조금 양이 안 차고요. 왜냐하면 전통 건축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뭐 한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줄여주면 굉장히 많이 줄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때 제대로 지려면 1,300만 원 정도 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40%가 절감이 돼도 사실은 한 800만 원, 1,8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여서, 그 정도 같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이나 서민들이 그런 집을 짓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사비 문제하고 같이 해서 우리 그 양 대표님이 조금 이따가 그 설명을 좀 가능한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 그 양 대표님의 방식보다도 전통 방식을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시면 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는 그게 그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계속 이런 그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양 대표님한테 말씀을 듣는 거로 하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2층 한옥이 작아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 그 토론자셨던 정현상 교수님께서 직접 한옥을 좀 접으셨다고 하시니까 그 2층 한옥이 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시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지. 같았으면 좋겠다는 저도 같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게 심플한 것도 멋있을 수 있고요. 네. 아주 화려한 것도 저도 디자인 계통에 일을 하는 화려한 것도 멋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닙니까? 네. 근데 꼭 그거를 2층은 작게 올려야 아담하고 예쁘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똑같이 올리더라도 예쁜 주택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용적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약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가 꼭 필요할까요? 예. 네, 그거는 뭐 일단 국토교통부의 사무관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 정현상 교수님 집을 한번 적으셨으니까 지금 플로어에 나와 있는 의견을 조금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한번 좀 그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데, 국립대 선생이 이제 월급 좁게 받습니다. 사립대 선생보다. 근데 집을 져야 되고 아파트 전세금하고 땅을 사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사고 나니까 전세금이 싹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한옥을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한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한옥이라고 정의한 집도 저는 못 짓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배운 거는 지금 저희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리는 한옥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솔직해지자. 내가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취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선택의 기준에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사실. 그 중에 아까 조정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마당 갖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고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집 당호를 이제 좀 이따 붙여야 되는데 호연제입니다. 호연제. 세상을 넓게 호탕하게 살자. 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을 품다. 그게 제 집의 모토였어요. 지을 때. 그러면 마당의 크기를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마당으로 하다 보니까 미음자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랬을 때 이제 돈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아, 나는 철골로 가자. 숨기지 말자. 솔직하자. 내가 건축가로서 건축과를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 재료의 물성은 무엇인가? 그 물성을 최대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집은 실내에 H빔이요. 그것도 싸구려 H빔이 빨간색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미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떤 현대적 재료와 전통적 재료의 결합은 무엇인가? 그 중에 제가 한지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철근에 한지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나무, 저도 나무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가? 좀 이제 우리가 한옥을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마음과 나의 현실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무리한 걸 요구할 필요 없다. 뭐 저도 그런 이제 제도 틀 속에서 벗어나 저도 이제 지원받을까 노력을 했는데 혜택 사항이 안 된대요. 내년에 법학교도 혜택 사항은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당 크기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어떤 요소와 내가. 근데 마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비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조정우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마당을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당을 어떻게 크기를 그냥 집 짓고 나면 마당 크기로 그냥 마당인가? 저는 거꾸로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 기준은 무엇인가? 제 친한 친구들이 20명이 오면 15명 테이블 놓고 딱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 딱 되는 사이즈. 그리고 말 위에 앉아서 맞은편 벽을 봤을 때 빔프로젝트 쓰고 집사람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리. 그 사이즈가 제가 원하는 마당이었습니다. 그게 그동안 제가 전통 건축을 보고 다닌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결정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비례 얘기하셨죠.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을 저는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희 집은 뭐 산골이기 때문에 산골은 아니고요. 시내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안에 들어간 별빛이 다 쏟아져서 집으로 들어오는 뭐 지금도 이제 가끔 친구들 올라오면 학생들도 거기서 아까 60명이 왔다고 그랬죠. 그 20명이 한 번에 앉는데 텐마루에 아까 조정우 선생님이 1000만 m 앉는 순간 70명이 쫙 앉습니다. 아 이게 내가 전통 건축을 쫓아다니면서 봐왔던 한옥이구나. 예, 철골 다 노출시켜야 된다. 저는 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저희 양 선생님 얘기하신 철골에 나무 싼 거, 그것도 사치다. 노출시켜놓고 다 팔아. 철골이 좋은데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만져보고 그거에 페인팅을 할 때는 어떤 천연재료로 페인팅을 할 것인지 그래서 한지를 감싸고요. 그리고 그 얼마 좋아요. 한지에다 색칠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져서 철골인지 나무인지 종인지 막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게 이제 너무 저는 그런 아까 한옥을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꼭 해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나무에 기초가 빠지지 말라. 그거는 또 다른 자기 무덤을 파고 내 주머니 사정을 안 고려한 상태에서 집을 짓고 그게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리는 집과 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통장 속에 있는 재산을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다. 좀 솔직해지면서 자기 것을 풀어갈 때 거기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게 한옥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고요. 아까 처마선 얘기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제도 보완, 뭐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활성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2층 한옥 2층 한옥은 2층 한옥 아까 똑같이 저는 분명히 같이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건물 보면 우리 전통건축 순수하게 제가 전통건축을 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집과 올라가지 않는 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지 않는 집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집일 수 있고 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집주인이 소관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이면 속에서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처마도 집 소관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왜 그 처마에 미친 듯이 돈을 들입니까? 집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간혹 보이죠. 기와가 보인다며. 깜깜해지면 안 보입니다. 석가래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건축 공간에 넣어야만 여러분들이 한옥에서 좀 더 아까 황준희 선생님 것처럼 굉장히 자유스러운 한옥들을 그리고 은평구도 좀 이렇게 판박이 한옥이 들어갈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통나무 집에 새마을운동 당시 지어놨던 통나무 목재로 바뀐 그 타운이 들어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집안옥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 줄여야 되냐는 줄여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사비 문제는 우리 양 대표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 먼저 그 국토부 잠깐만요. 그래도 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듣고 혹시 시간이 되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황두진 대표도 그랬고 조정부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당을 굉장히 그 한옥에서 우리 그 중요한 개념으로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시는 분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지가 한 60평에서 70평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5m 뭐 2m씩 뛰고 나면은 사실은 마당이랄 게 없이 거의 바깥에 짜투리 남는 공간밖에 안 되고 말씀하셨던 지금 뭐 디귿자나 무슨 미음자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불가능해지는 대지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규제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은 한옥으로 짓는데 공간감을 못 살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국토교통부의 사무관님께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의 규제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관여하지도 않은 규제일 수도 있는데요. 좀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조정부 대표님 발표하실 때 판교의 경우나 일산의 경우에 도시 설계 지침인지 무슨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 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담을 못 만들게 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전통 한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 요소인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서양의 어떤 도시설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예 그 관청에서 지침으로 못 만들게 하는 사례들이 생겨서 굉장히 아까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영악하게 푸셨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사무관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이제 한옥에 관한 이제 법률 진흥법이 그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좀 답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뭐 법률 공청회처럼 분위기가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 6월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올 6월에 그 한옥을 진흥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다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그 완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얼마만큼 완화할지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신 분들은 대폭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참고로 한 11월, 12월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입법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고견도 나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2층 디자인인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법보다는 그 지침 시민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됐다 안 됐다 뭐 이렇습니다. 어느 기준에 설계를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심의위원을 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계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은평구가 알아서 합니다. 네. 한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은평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부담감만 듣고선 뭐 말씀을 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공사비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돈의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실제로 국가에서
이렇게 R&D에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도 한옥을 그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여기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플로어에서 우리 이강민 센터장님한테 이 주거의 계층성 문제를 조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비싸서는 이 서민들의 주거, 서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한옥이라는 그 유형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좀 포함해서 앞으로 그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고층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 혹시 우리 그 양 대표님 지금 작업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와 그게 가능한지 혹시 하는 것도 좀 비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선 돈 가능합니다. 전남에서 하는 방식으로 표준형으로 가면 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이미 그런 집들 다 견학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돈 얘기는 역으로 이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신 얘기는 더 이상 돈을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전남에서 돌아가고 있는 5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료를 바꾼다. 전통 오지기와에서 시민특기화로 바꾼다. 근데 시민특기화도 케이스 두 개입니다. 다만 우리 전통적 미감에서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평 한옥마을에 지으려고 하는 한옥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석가래를 전통 대목이 손으로 침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넣어서 침목을 하면, 근데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바꾸면 5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막집을 막 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의 반대 방향으로 나갈 염려가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대 건축, 현대 주거로서 법으로서 요구하는 그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면제시켜달라가 아니고 나 죽게 살아도 좋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괴팍한 취미 정도에 불과해요. 아파트 수준에 우리 집 그럼 전부 아파트를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수준의 거주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오도된 인식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친환경, 흙집으로 지어서 바람이 통해야 숨을 쉬어야, 한마디로 하면 숨을 쉬어야 우리 한옥이다. 건강한 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흙으로 3mm 이상만 발라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전통 한옥의 이 에코시스템이 다 작동이 됩니다. 그거를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앞 시절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규명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설처럼. 좀 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은평 한옥마을에 이 초기부터 변화의 양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표님, 부대표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그 지역에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너무 그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계세요. 재료는 목재는 어디가 제일 좋고, 대목은 누가 제일 기술이 좋고, 설계는 어느 설계사무소에 어느 건축가가 제일 좋고, 1등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집 짓고 나면 그 다음 사람 집 지으면 내 집은 바로 그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은평 한옥마을의 조합을 만드신 취지나 분양을 받으신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고요. 앞에 정 교수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과 내 주머니와 또 나와 뜻이 맞는 것으로 내 집을 하나씩 지어가는 것이 은평 한옥마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해는 합니다만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쉬움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그 선의에서 시작하시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은평 한옥마을에서 얘기하시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 마지막으로 네, 별도 주제로 잡아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은평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우리 전통 한옥 혹은 신한옥 다 포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전문가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조정구 소장이 발표해 주신 함양제에서 제가 제일 크게 들은 것은 건축가와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건축가가 초기에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또 참석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 과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태도와 또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도와 능력을 가장 바닥으로 끌어내려버리면 오늘 우리가 한 얘기 다 말짱 꽝입니다. 질은 되지 않습니다. 양 대표님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한옥의 고층화 문제 잠깐 가능한지와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해 주고요. 제가 가능하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양 대표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슬라이드에 의하면 철골 구조에 나무를 붙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철골 구조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이게 화재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층 아파트 주요 골재를 가져가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또 결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니까 의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아파트 구조를 고층으로 가져갔을 때 그런 한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은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얘기할 때 대중적 수준이 있고 대중적 차원이 있고 전문가적 차원이 있고 또 법제도의 차원이 있을 거예요. 크게 나눠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 차원의 얘기를 위주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황룡사 9층탑 80m가 넘는 9층탑을 순수 목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또 일본에 가면 동대사 대물전 같은 경우에 단층 건물인데 외부는 2층이지만 54m예요. 그거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집으로서 한옥으로서는 그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철골 한옥이 아니고서 다른 방식으로 아파트 수준의 고층화, 대형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죠. 근데 한옥고 나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적절한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현재화하는 그 기술적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막 섞이게 되는데 그건 아니다. 제발 오도대의 인식 이거가 지금 우리가 깨는 것이 가장 급하고 우리가 한옥을 얘기하든 신한옥을 얘기하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과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파트를 한옥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배우가들이 모이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으신 분 말씀이시니까 혹시 이따가 황도진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고층 아파트 저는 한옥으로 이렇게 제한된 사례가 있었던 걸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냥 실현은 안 됐어도 그런 제한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이따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한 가지만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현대시를 전공했는데 원래 1월 달부터 그
여러분 하루 관심한데 나무를 공급하는 가산제일목재 이제 경영자 수업을 하러 들어가서 팀이 건강에 들어왔을 텐데, 아까 이제 집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옥적 요소를 쓸 것이냐, 한옥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냐,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집을 짓는데 내가 멋진 집을 짓는데 한옥적 요소를 가지고 쓸 것이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집을 짓는데 경제성하고 이제 미적 가치, 실용적 가치, 건강 가치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합니다. 이 고려할 때 무슨 가치를 더 중요하게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짓는다, 아니면 양옥을 짓는다. 이 선택한다.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꼭 뭐 한옥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옥을 짓는데 아까 이제 그 건축비가 비싸다 얘기하는데, 1,300만 원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굉장히 고급질 한옥 지을 때 평당 1,300만 원 들어간다. 제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나무 장사를 한 40-50년 했어요. 아마 지금도 전국에서 한옥 건축 나무를 아마 제일 많이 공급하는 목재사입니다. 이제 나무를 이제 구상 원목을 사면 이래요. 각재 기둥을 가는 21cm 7입니다. 그죠?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33cm 원목 기둥을 가져와서 제재를 해야 돼요. 근데 원주 기둥을 하게 되면은 24cm 가져와서 21cm 깎으면 다 깎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리 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각재 연목은 원주 연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값이 거의 한 1.5배에서 2.2배 정도 비싼데. 지금도 아마 그 기둥을 가령 뭐 8치 24cm, 나무 쓰는 데 가령 30cm 하고 27cm는 원자재 값이 거의 1.5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39cm, 42cm 넘어서면 또다시 1.5배가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48cm를 넘어서면 다시 곱하기 2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원주 기둥을 가령해서 24cm 이렇게 하면 아마 목 구조만 한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한 5-6천만 원 정도 이만큼 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분값이 이제 가령 고령기와 기와이인데가 평당 뭐 160만 원. 백채를 뭘 하냐? 백채를 아까 한데 이제 백채를 뭐 하냐? 백채도 무슨 흑백돌 좋은 거 있어요. 흑백돌 하면 쌀 텐데. 네, 시간이 좀 가는 건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데 이 돈 문제, 경제성, 돈 문제를 얘기하면 돈 문제도 이제 관계되는데 자꾸 알아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는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건데 우리도 이제 은평도 나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나무값이 그러니까 철골 아까 이용하시는 철로보다 더 비쌀까? 그거는 이제 나무를 어떻게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그런. 네,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리즈가 지금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번째 지금 포럼을 하는 거고 또 4번째 포럼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에 조금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마 건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강민 센터장님이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계속 아마 이 작업을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이제 정현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오늘 발표를 정현상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실험적인 집짓기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셨을 것 같아서 그걸 소개를 오히려 토론자가 아니라 발표자로 참석을 하셔서 본인이 생략하셨던 과감한 어떤 그런 시도들을 봤으면 아마 우리 황두진 대표님께서 좀 더 감동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아마 우리 정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제 지금 여기서 설계하시는 분 중에는 우리 황 대표님이 제일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전통의 왜 현상 설계를 전통성을 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플러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왔던 건축 비평이나 건축 역사 중에 전통적인 형태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